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어의 왕이라고 불리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동사와 함께 이제 영어의 나머지 3총사, 명사, 형사, 부사에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명사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명사의 핵심은 일단 요거예요. 수입니다. 명사의 핵심은 뭐다? 수다. 수는 뭐냐? 단수, 복수. 네, 한 개 혹은 여러 개.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단수는 이제 한 개만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거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수 복수의 개념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개념은 가산, 가능해요, 세는 개, 불가능해요, 세는 개.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 자,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가산, 불가산의 개념과 단수 복수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비슷한 개념이고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명, 말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말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명사의 구별 기준 두 개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명사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와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오른쪽에는 이렇게 수학에서 배우는 무한대기호와 여기 무한대기호와 그리고 이제 공집합기호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이런 것들이 왜 이 영어에 나오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1, 셀 수 있는 가산, 셀 수 없는 불가산 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가산명사는 뭐가 있느냐? 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왜냐면 불가산명사를 뺀 모든 명사들은 다 가산명사라고 취하면 되거든요. 자, 불가산명사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공집합과 무한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크게 있습니다. 자, 공집합은 뭐냐? 우리가 이제 추상명사라고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공집합,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인간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평화,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 멍멍이에게 평화가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평화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공집합,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 자, 두 번째 무한대는 뭐냐면 이제 이런 물질 명사라고 불리는 아이들입니다. 자, 물컵에 담아서 물을 셀 수는 없지만 물 자체로 셀 수는 없죠. 한 방울 또 한 방울. 이 한 방울이 또 한 방울로 또 한 방울이 또 한 방울로 계속 무한대로 쪼개지고 공기도 이 방에 공기가 몇 개 있냐라고 셀 수 없듯이 분자와 원자 단위로 얼마나 쪼개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셀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불가산은 공집합과 무한대 두 가지를 불가산 명사라고 불려요. 그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우리는 가산 명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불가산과 가산을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구별할 때는 뭐 그때그때 따져보고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시그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시그널이 요 S입니다. 가산 명사에는 S가 붙을 수 있다. 네, S를 붙일 수 있다. S를 항상 붙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데스크가 하나일 때는 데스크죠. 그러니까 S가 안 붙죠. 하지만 두 개 이상일 때는 two desks, three desks 해서 S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붙일 수 있답니다. 항상 붙이는 건 아니고 붙일 수 있는지예요. 네, 그래서 가산 명사에는 S를 붙일 수 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명사에 S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공집합 그리고 무한대에 해당되는 녀석들은 네, 붙일 수 없죠. S를. 네, waters 그런 표현 존재하지 않고요. piece에 S를 붙여서 뭐 pieces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수와 복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단수 복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이 단수 개념입니다. 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단수는 한 개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단수는 하나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어떤 경우인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제가 와볼게요. 0, 1, 2, 3, 땡땡땡. 네,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혹은 빵개라고 셀 수 있는 것들을 숫자로 셀 수 있는 것들을 가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가산 명사예요. 그러면은 불가산은 뭐냐?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집합에 해당하는 나이와 무한대에 해당하는 나이와 공집합에 해당되는 나이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복수는 뭐냐? 잘 봐주세요. 복수는 요만큼이 복수입니다. 가산 중에서도 이 이상 얘네들을 우리는 복수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단수는 뭐냐? 네, 가산에 있는 0, 1 단수입니다. 그리고 불가산에 있는 무한대와 공집합 요 녀석들이 네, 단수가 되겠습니다. 네. 즉 가산 불가산의 개념과 단수 복수의 개념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네. 가산의 일부는 가산은 0, 1 단수 개념과 2, 3 이상의 복수 개념으로 나뉘고요. 불가산은 다 단수 개념이고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산 불가산의 개념과 단수 복수의 개념이 어느 만큼 겹치고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개념이 되게 쉽게 잡히실 거예요. 자, 단수는 뭐냐?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집합과 무한대, 무한대와 공집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불가산 명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0, 1까지 합치면 네, 한 개인 경우, 가산명사 한 개인 경우, 그리고 뭐 0도 포함되겠죠. 0이나 1인 경우, 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우리는 단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즉 단수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도 있고 0도 있고 무한대도 있고 공집합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돈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서양에서 이 돈의 개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업 문명을 발달하면서 이 문명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농업 문명을 기반으로 한 사회와는 되게 이제 언어적으로 돈의 중요성이 많이 달라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 개 가지고 큰 돈 벌 수 없죠. 없으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없고요. 무한대 많은 것 같지만 뭐 공기 팔아서 돈 벌기 힘들죠. 공기를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평화, 내가 평화 줄 테니까 돈 주라 이러기도 힘들죠. 그 단수 개념은 돈이 되지 않는 아이들의 집합이다. 두 개, 최소한 돈 벌려면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 좀 많이 팔아야 돈이 되겠다. 그래서 단수 복수의 개념은 돈이 되고 안 되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돈이 되고 안 되고의 개념입니다. 서양 문명에서 이 돈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 단수죠. 네, 그리고 공집합과 무한대 네, 여기에 더해서 0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0, 1 그리고 공집합과 무한대 총 이렇게 네 가지가 네, 단수의 개념 돈이 안 되는 아이들의 모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 그리고 0 그리고 공집합과 무한대 이 네 개입니다. 모두 s가 붙일 수 없죠. 네, 그래서 s를 붙일 수 없는 아이들을 우리는 단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자 봐주세요. room 이 뜻이 두 개가 있거든요. I have a room 난 방 하나 써. 그래 나는 방 두 개 쓰는데 이 방도 내 방이고 이 방도 내 방이야. 자 근데 there is no room for doubt 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때 room은 A, B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산명사로 쓰인 경우인데요. 네, 이 C에 있는 room은 불가산명사 어떤 공백, 여지, 그치?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방이 아니라. 네. 근데 우리가 매번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뭐 개념을 파악해서 가산이니 불가산이니 뭐 단순히 복순이를 파악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가산 불가산의 구별은 s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C에 있는 룸은 애초에 어떤 경우에도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불가산이죠. 근데 A, B는 s를 붙일 수도 있고 물론 안 붙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룸은 두 개 이상의 방에는 s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A, B는 A, B에 있는 룸은 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산 명사다. C는 근데 어떤 경우에도 s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단수 복수의 개념을 적용해 보자면 네, 복수에는 무조건 s가 붙어야겠죠. 복수에는 무조건 s가 붙어야 됩니다. 뭐 people 빼고는요. 그죠? people 빼고는요. 네. 근데 단수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s가 붙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수 복수의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 s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s가 되게 중요하다. 가산 명사에서는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단수 복수에서는 무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가산 불가산의 구별은 중일 이유로는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수 복수의 구별이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중2 이후의 모든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S의 유무로 단수 복수의 개념을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사의 핵심인 단수 복수 그리고 가산 불가산을 공부를 했는데 가산 불가산과 단수 복수는 이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되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가산 불가산을 구별하는 건 중일 이유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단수 복수의 개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단수는 돈이 되지 않는 것들 0, 1, 무한대, 공집합 이 4개가 있고 복수는 돈이 되는 것들 2개 이상의 개념이다. 이 2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2 rooms, 3 rooms 네, 복수에는 무조건 S가 붙고요. 단수에는 0, 1, 무한대, 공집합 그 어떤 경우에도 S가 붙지 않는다. 물론 가산 불가산은 S가 붙일 수 있다 없다예요. 왜냐면 이제 가산 같은 경우는 0일에는 못 붙지만 2, 3 이후에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붙을 수 있고 네, 없기도 하지만 불가산은 H에 붙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S가 붙일 수 있냐 없냐는 가산 불가산. S를 무조건 붙이냐 못 붙이냐는 이제 복수 단수 이렇게 개념이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명사의 핵심은 수다. 꼭 그건 기억해 주세요. 명사의 핵심은 수다. 수는 단수 복수 2가지로 나뉜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